안녕하세요. 이번 세미나는 표준 프레임워크 4.2 버전에는 어떠한 개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버전 업그레이드를 위한 가이드 정보도 함께 소개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발표자의 신용호 이사님 만나볼까요? 이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표준 프레임워크 센터의 신용호라고 합니다. 네, 작년도에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영광스럽게도 올해도 이렇게 표준 프레임워크의 어떤 신기능이나 개선 사항을 소개해드릴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크게는 신기능이나 개선 내용에 대해서 표준 프레임 4.2 버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향후 추진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도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개 내용으로는 표준 프레임워크의 웹 실행 환경에 대한 개선 사항이라든가 개발 환경, 그리고 실제 개발에 필요한 예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공통 컴포넌트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뭐 그 외에도 MSA라든가 뭐 교육 환경,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작년도에 깃허브 통해서 공헌해 주신 사항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 해외 협력 사항이라든가 기타 그런 내역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실행 환경은 표준 프레임워크 실행의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웹 기반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프링 버전 5점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5.3.27 버전 기준으로 해서 동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트는 2.7.1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웹플럭스나 리액티브 구현 방식에 대한 표준 개발 패턴을 마련했는데 이번 실외환경 담당자분께서 3부에 자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치 외에도 이제 다른 몇 가지 연계 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스트림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2부에서 이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치 실행 환경이나 예제도 업그레이드 됐고, 뭐 기타 등등 이제 업데이트 사항들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행 환경에서 이제 오픈소스 사용 현황이 되겠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거는 작년에 비해서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좀 페이지마다 좀 강약 조절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전을 좀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실제, 조금 밑에가 잘린 것 같네요. 네. 네, 실제 이제 URL 같은 거는 이쪽에 제가 직접 링크를 달아놨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 뭐, 별도로 뭐 찾기에는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 일일이 좀 달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 환경 같은 경우, 뭐, 일단은 메이븐 기반을 했을 때는 이렇게 버전을 명시하고, 디펜던시 정의하면은 표준 프레임워크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장표에 정리한 거고요. 특징이라면은 예전에 3점대는 이거브 프레임워크로 시작했는데 4점대는 이제 ORG.이거 프레임이라는 거 요거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종 연락이 오고 아니면 문의가 좀 오는 편이고요. 그래서 비슷한데 좀 틀리니까 이게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표준 프레임워크의 레파지토리는 maven.이거 프레임.go.kr 요거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앞으로 사용이 안 될 수 있거나 현재 안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현재 이렇게 돼 있다면 좀 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메이븐의 센트럴 레파지토리 주소가 HTTP가 허용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HTTPS, SSL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여기에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쪽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네, 이게 사실 저희 타겟이 초급자 이상 그리고 새로 개발을 하시는 분들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설명드린 이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 대한 표준화 패턴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네, 이게 MVC 저희가 기존에 개발했던 MVC와는 확장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웹플럭스를 개발하면서 MVC를 버리냐 그런 건 아니고요. 동시에 MVC든 웹플럭스든 필요에 따라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는 뭐 웹플럭스만 쓴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실외환경 쪽에서 뭐 공통 기반, 데이터 처리, 업무 처리 등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개발 패턴을 마련했는데, 이건 3부에서 실외환경 담당자분이 직접 설명을 해 주실 예정에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웹플러스에 관련된 예제가 이제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포털 사이트 통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다운받아서 한번 구동해 보실 수 있고 테스트해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네, 배치와 좀 약간 비교가 될 수 있는 건데요. 네, 데이터 스트림 부분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배치라는 어떤 묶음 처리 개념과 약간 비슷하면서 다른 하여튼 그런 개념인데 이것도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결 패턴은 데이터 스트림의 연결 패턴 5개를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예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IoT 관련된 거, 로그 파일 기반, DB의 로그 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오픈 API 연계에 대한 케이스, 뭐 이렇게 해서 네, 예제를 좀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제 배포는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네, 이쪽에서 이제 다운받아서 네, 구동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건 2부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실외 환경이 만약에 예전에 개발을 했다고 하면은 옛날 버전을 채택하고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최신 버전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위키 가이드 통해서 네, 이거를 이제 해드리고 있고요. 자,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0에서 2.0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네,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단계별로 가이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버전 갭 차이가 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별도의 이런 또 장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1점대나 2점대에서 네, 3.10까지 올릴 수 있는 네, 그런 방안도 저희가 가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걸 활용하시면은 좀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개발 환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발 환경은 이제 개발자분들이 많이 쓰시는 개발에 필요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IDE가 되겠고요. 네, 통합 개발 환경. 네,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클립스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제 2022의 1, 2 버전을 기반으로 작성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윈도우 외에도 맥OS나 그다음 리눅스 그리고 맥OS는 최근에 뭐 M1, M2 뭐 이런 그러니까 ARM64 기반의 CPU들도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맞게 그리고 OS에 맞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개발 환경에 플러그인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바의 그 RCP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치 클라이언트 플랫폼이라는 이 기반으로 되어서 저희가 그 기반으로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는 뭐 공통 컴포넌트라든가 실외 환경 뭐 이런 것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발에 필요한 어떤 이제 예제가 되는 템플릿 프로젝트들도 같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버전이 올라갈 때마다 이런 것들을 다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적 코드 분석이나 이런 거에 필요한 또 플러그인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PMD라는 플러그인이고요. 네, 여기에 필요한 보안 룰셋도 저희가 별도로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MSA 관련된 템플릿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필요한 어떤 소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부 GitHub을 통해서 또 배포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도 같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맞게 네, 2가지 루트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사항은 뭐 아시는 분들 물론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개발 환경에서 필요한 JDK 버전이 있고 그다음 웹 실행 환경에서 필요한 또 JDK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개발 환경은 JDK 17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고 웹 실행 환경에서는 1.8 이상, JDK 8 이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구분해서 구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 환경의 이 플러그인들은 네, 여기서 나온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UML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아마트라스 모델이라는 걸로 통합이 됐는데 네, 이런 변화 사항들이 있고 네, 그 밖에 PMD 같은 경우도 네, 4점대, 7점대로 네,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예, 필요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뭐, CI 도구라든가, 뭐, 서버 개발 환경이라고 저희가 이제, 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CI 도구라든가, 아니면 뭐, 넥서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네, 버전도 이제 올라갔고요. 네, 작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없었는데, 올해는 이제, 네, 이런 변경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배포는 여기에 이제 기재해 놓은 쪽에서, 네,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은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개발 환경은 사실 저희가 배포하는 개발 환경은 다운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네, 여기에 보면 네, 다운로드에서 네, 개발 환경은 이렇게 직접 다운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장프에서 이제 소개하는 대로 음, 네, 장표에 소개하는 대로 뭐 이런 이제 플러그인들 차근차근 예, 소개하면은 저희가 배포하는 거고 네, 거의 동일한 네, 그런 이제 개발 환경을 네, 구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고도 뭐 소소하게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변경이 됐고요. 자, 그리고 울키 가이드는 예, 요걸 참조하시면은 네, 이런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네, RCP 플러그인은 이제 이런 데서 네, 이클립스 아이디 상에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네, 이거브 프레임으로 시작하는 게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플러그인이고요. 네. 그리고 기터브에서는 예, 기터브 소스는 이제 이쪽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 URL을 달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통 컴포넌트나 이제 이런 템플릿 프로젝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개발할 때 이제 기반이 되는 가져다 쓰시는 어떤 예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공통 컴포넌트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심플 홈페이지 아니면 포털 사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실외 환경 기반이나 뭐 이런 것 다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안 패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받으실 수가 있긴 한데, 개발 환경 내에서 직접 이렇게, 네, 생성을 해내실 수도 있거든요. 예제로서 생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편리하게 뭐 어떤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러니까 개발 환경을 설치했는데 인터넷이 안 된다. 그러면은, 개발 환경 내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포털 사이트 예제, 네, 그 다음에 뭐 경량 환경 내부 업무라는 좀 더 복잡한 화면에 뭐 이런 페이지들 뭐 이런 것도 개발 환경에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실행 환경은 네, 4.2로 다 업그레이드 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부트 관련된 부트 기반의 개발도 많이 하시는데요. 네,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해서 네, 부트 지원하는 이런 샘플들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떤 것들은 이제 리액트 UI를 기반으로 하는 것도 있고, 네, 어떤 것들은 부트 기반의 간단한 게시판을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타임리프, 네, JSP가 아니라 타임리프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맞게 한번 선택해서 네, 개발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 보트 기반으로 된 간단한 이제 게시판들, CRUD가 있는 게시판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바 콘피그 방식, XML이 아니라 자바 콘피그라든가 아니면 타임리프 같은 것들이 적용되어 있고요. 기터브는 이쪽에서 네,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개발 진행하시다가 또 뭐 개선 사항이 있거나 뭐 이러면은 저희 쪽에 피드백을 또 기터브 통해서 네,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트 기반의 심플 홈페이지가 되겠고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실행 환경 포함해서 다 개선이 되고, 뭐 보안 패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그렇게 개선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데이터 스트림의 뭐 비교가, 아까 그 어떤 비교가 될 수 있는 배치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뭐 파일 기반이라든가 DB 기반으로 어떤 소스를 읽어서 쓰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예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맥OS 개발 환경 배포 시에 예전에 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안이 좀 철저하죠. 약간 폐쇄성은 있어도. 근데 그게 상당히 좀 번거롭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개발 환경을 설치함에 있어서. 그래서 뭐
다운받아가지고 어느 디렉터 실행할 때 반드시 뭐 이런 명령을 추가로 해야 된다든가 하는 게 굉장히 번거로웠고 뭐 잘 안 될 때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공증 처리하고 코드 사인업 공증 처리 해가지고 바로 실행할 수 있게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마저도 어려우면 이렇게 맥OS에서 패키지 관리자, 그러니까 홈브루를 통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또 인스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응용 프로그램 쪽으로 그 개발 환경 아이디가 바로 설치가 되고요. 그다음 만약에 뭐 특정한 버전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네, 오른쪽에 있는 이런 것들을 추가로 명령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된 뭐 스크립트는 여기서 네, 이 역시도 GitHub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모든 소스를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PMD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적으로 코드를 이제 점검하는 그런 툴이 되겠고요. 이번에 7.0으로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룰셋을 저희가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거는 자세하게 아시려면 요 위키 가이드를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PMD만 돌리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절대 아니고 스팟버그라든가 파인드 시큐리티 버그를 같이 사용을 해야 굉장히 폭넓게 이걸 커버가 가능하시고요. 네, 이 사항을 좀 참고하시고 표는 이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런 툴별로 네, 어느 정도의 커버리지가 있는지 네, 이걸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확인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PMD만 쓰면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요. 네,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공통 컴포넌트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공통 컴포넌트는 일종의 예제 같은 거거든요. 여기 건축물에 보면은 뭐 창틀, 뭐 그다음에 문짝, 그다음에 샤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건물을 올리는데 공통 컴포넌트는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예제의 어떤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로그인 처리, 그다음에 뭐 권한 처리, 뭐 이런 것들은 일괄로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실행환경 4.2 최신으로 적용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보안 패치를 그다음에 국가기술보안연구소라든가 국정원, 그다음 기사 쪽 기관에서 점검한 결과를 저희가 패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군데에서 패치가 이번에 해서 저희가 완료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통 컴포넌트에서 이제 연계 기능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외부의 오어스로 뭐 구글로 로그인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계 처리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 연계 기능 21종에 대해서도 전부 점검하고 업데이트 처리를 했습니다. 소스 코드는 GitHub와 포털 사이트 역시 배포하고 있고요. 네.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좀 말씀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행환경 4.1이 적용이 됐는데 그 내용은 이제 폼.xml에서 메이븐인 경우는 폼.xml에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이브러리 목록은 org.위거프레임 점으로 시작한다는 거. 4점대 이후부터는 변경이 있어가지고요. 옛날 패키지명을 쓰면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연계 기능에 대한 거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관심 있으시면 이제 클릭해서 자세히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뭐 MSA라든가 뭐 이제 클라우드 뭐 이런 등등등에 대한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핫한데 관련된 저희가 예시를 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어드민 관리자 페이지하고 프론트 쪽 페이지 같은 것들은 전체 4종으로 나눠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의 기반은 이제 리액트를 기반으로 하면은 넥스트.js를 기반으로 해서 UX 쪽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표준프 4.2에 부트 2.7대 그거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에 관련돼서는 2021에 07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23년도 배포된 버전을 저희가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JDK는 2.8 이상의 이런 기반이 필요합니다. 자, 관련해서는 GitHub는 이쪽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스프링 클라우드 관련된 그런 것들은 여기서 mvn repository.com이라고 되게 유명하잖아요.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스택은 이제 MSA로 동작을 하려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엘라스터치가 이제 특정 버전 이후부터는 이제 상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오픈서치도 좀 변경한 내역이 있고요. 자, 그리고 뭐 모놀리틱과 대비한 마이크로 서비스의 어떤 구성들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모놀리틱은 한 통에 담았다면은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걸 좀 이제 그 업무별로 쪼개는 거죠. 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서비스 메시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앞단에 이제 API 게이트웨이라는 게 있어서 각 서비스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 네, 이런 게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업무는 저희가 6개의 업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관련 포털 게시판에다가 예약 서비스 3종까지 이렇게 저희가 구성해서 배포하고 있고, 자, 그리고 프론트엔드 쪽은 이제 Next.js를 사용하는데 이건 이제 리액티브 기반입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상태 관리자는 리코일이라는 걸 쓰고 있고요. 네,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젝트 구성은 백엔드가 이제 9개의 프로젝트로 되어 있고, 네, 프론트엔드는 크게는 이제 어드민 페이지하고 앞단에 이제 사용자 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설정 관련된 것들하고, 그다음에 도커 기반으로 네, 구동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 메시 구성들 중에 이제 콘피그 쪽에서는 네, 이렇게 GitHub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배포하는 거는 이제 편의상 그냥 로컬에서 이런 콘피그 패스를 지정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구동할 수 있게 제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 아까 게이트웨이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제 전체 뒷단에 있는 서비스를 이제 컨트롤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일종의 뭐 라우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게이트웨이 쪽은 뭐 이런 설정에 의해서 동작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헬스나 이런 체크는 이제 유레카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여기까지는 좀 여러 가지 구성들이 좀 복잡하고요. 만약에 이것도 복잡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저희가 이제 MSA 적용 개발 가이드라는 걸 별도로 배포하고 있는데 요건 이제 훨씬 더 간단한 정말 간단한 이제 예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하고 뒷단에 뭐 프로덕트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좀 더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그렇게 이제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되게 중요한 것들은 사실 이제 소스 코드 취약점에 대한 패치나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모든 이제 뭐 OS라든가 뭐 윈도우든 맥이든 리눅스든 이제 어떤 이제 결함들이 항상 꼭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패치가 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제 PC에서 이런 게 떴더라고요. 네. 네, 제 맥OS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겠다 뭐 이런 건데 사실 이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그리고 버전이 올라간다는 거는 기능만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이런 추가 정보를 봤을 때 없는 그런 이제 보안 패치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어떤 모바일 OS나 이런 것도 최신 거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이제 보안 패치나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보안 패치를 이제 올해 이제 NSR하고 국정원 기사에서 점검한 내역을 저희가 모두 이제 패치를 했고요. 그래서 4.2에 적용을 해서 이제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고요. 세부적으로는 그래서 23년 5월 달에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꼭 표준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뭐 이제 어떤 파일 업로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파치 커머스 파일 업로드 쓰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는 다 대상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 밑에는 뭐 예전에 제가 작년도에 소개를 했는데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좀 올해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이제 크립토 암호 같은 경우에 기본 키값이 이거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변경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우리 집에 도어락 비밀번호가 1, 2, 3, 4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경우는 없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반드시 이거 프레임이라는 거를 변경은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 집 도어락 비밀번호가 1, 2, 3, 4다. 이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보시고요. 자, 그 외에도 이제 이런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네, 그것들은 사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은 저희 이제 알림마당에 공지사항을 들어가면 이제 보안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줄줄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는 최소한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반드시 요거를, 그러니까, 예전에 몇 년 전에 구축된 사이트다,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사이트다, 그러면은 반드시 요 부분은, 한 번 더, 네, 관심을 갖고 좀 점검해 보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 환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사실 표준 프레임워크를 배포만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교육까지도 해드리고 있는데, 교육에 필요한 또 교육 환경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다 최신화를 시켜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자, 시간 관계상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네,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zip 파일 기반으로 배포하고, 맥은 이제 DMG 파일 기반으로 마운트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윈도우는 이제 EXE 기반으로 그러니까 자동 압축 해제할 수 있게 했는데, 보안상의 우려로 이제 zip 파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뭐 톰캣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JDK 8 버전, 그다음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이 전부 다 통합으로 네, 같이 배포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교육교재 파일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저희 쪽에서 이제 개발자 교육을 받으시게 되면은 요 환경으로, 네, 환경 기반으로 교육을 받으시게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컨트리뷰션 행사 부분인데, 아직까지 저희가 공지가 나간 건 아닌데, 작년도에는 이 기간 동안에 네,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47명이 참여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300여 건 정도가 네, 저희 쪽으로 이제 코드가나 아니면 이슈 같은 것들이 이제 제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뭐 그냥 머지하는 게 아니고 다 테스트를 한 다음에 네, 문제가 없으면은 머지를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검토하고 테스트한 다음에 다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컨트리뷰션 굉장히 뭐 어렵다 뭐 아니면 진짜 고수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예제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심폰 페이지에 보면은 부트에 레스트의 스웨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프론트 단은 이제 리액트 기반이고, 근데 여기서 이 백엔드 쪽은 스웨거 기반에서 테스트하려면은 제이슨 토큰이 필요하고요. 네, 거기에 대한 제이슨 토큰 값을 입력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은 설정해서 이제 컨트리뷰션 해주신 개발자분도 계셨고요. 자, 그리고 레스트에서는 이제 뭐 점두가 있다거나 이러면 좀 상당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부 이제 클린 URL로 변경해서 이제 컨트리뷰션 해주신 개발자분도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리액트 UI에서 파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이제 첨부할 수 있게 그렇게 변경해 주신 개발자분들 계셨고요. 네, 그래서 이런 수준에서 네, 해주셔도 된다. 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소개를 그러니까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해외 협력 부분이 되겠는데요. 뭐 이제 어떤 특정한 국가의 담당자분께 교육을 해드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회의를 참석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지원 부분들이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저희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정보도 얻으시고 뭐 다운도 받아가시는데 거기 관련된 뭐 보안성 심사를 이제 처리한다든가 뭐 등등등. 네, 그리고 뭐 그런 활동을 이제 매년 지속하고 있고 그리고 누적 다운로드는 현재 116만 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감사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기관의 정보 담당자 교육을 했는데 한 300분 이상 참여해 주셨고요. 그리고 개발자 네, 교육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년 작년도는 한 1000명 이상 네, 참석해 주셨고 수료는 한 500분 정도 네, 수료하셨습니다. 네, 그 외에 뭐 실제 공공기관인 경우에 표준 프레임워크가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뭐 이런 거 확인해 드리는 서비스도 있고 그리고 상용 솔루션 같은 경우는 호환에 대한 이제 확인을 해 드리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최는 이제 지금 이 세미나를 이제 진행해 주신 OPDC에서 해 주시고 계시고요. 저희는 이제 서포트하는 입장이고요. 그 외에 뭐 국영문 개발 가이드라든가 네, 국문 교육 자료뿐만이 아니고 영문에 대한 교육 자료 같은 것들도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전부 새롭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번 일부에서 네,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릴 만한 사항은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사항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스프링 부트 뭐 3점대를 적용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6를 뭐 적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네,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JDK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진행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고 빠르게 또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세가. 그래서 뭐 클라우드니, 뭐 빅데이터니, 뭐 AI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또 표준 프레임워크에 포함을 시키고 아니면은 어떤 지원하는 기능은 어떤 접목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내부적인 고민이 있다라고 전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양한 개발 언어 지원 부분도 있겠습니다. 자바뿐만이 아니고 뭐 파이썬이라든가 뭐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 자료는 뭐 이런 이쪽에서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3.9에서 예전에 신버전 소개 자료라든가 뭐 그리고 라이센스 관련된 것들 여기서 이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표준 프레임워크 4.1 버전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셨나요? 더 다음 영상은 4.1 버전에 추가된 클라우드 데이터 스트림과 스프링 웹플럭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영상으로 가볼까요?